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기하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 임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 기하라는 책에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요 2차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2차 곡선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자, 2차 곡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식만 보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 식에서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제곱 이렇게 x랑 y에 어떤 제곱이 있는 경우, 어떤 식이 있는데 x 또는 y에 어떤 제곱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2차 식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런 식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나타낸 거를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2차 곡선은 원이 있고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 함께 배워볼 세 가지 종류의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과 같은 형태의 2차 곡선도 있습니다. 다 요 A, B, C, D, E, F, 요 X 제곱이나 Y 제곱이나 XY, XY 요 변수 앞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요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2차 곡선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건 지구를 도는 궤도를 표현을 한 건데요. 요 지구에서 빠져나갈 때 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이 되기도 하고 약간 찌그러진 원, 타원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가면 이런 포물선 같은 모양이 되고 더 빠르게 가면 쌍곡선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요런 모양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2차 곡선이 한 종류인데요. 다시 말해서 요 2차 곡선을 배운다는 건 요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과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 움직임을 이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곡선은 다른 이름으로 원뿔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원뿔이죠. 밑면이 원이고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는 원뿔 두 개를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붙여놓은 건데 이거를 평면, 요 네모난 종이로 자른 겁니다. 판판한 종이로, 평평한 종이로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자르면 원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 포물선 이라는 선이 나오고요. 약간 살짝 돌려서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오게 찍으면 이런 타원, 아예 요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쌍곡선, 이런 네 가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2차 곡선, 뭐 x제곱, y제곱이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곡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을 다른 이름으로 원뿔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종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원 빼고 나머지 세 개, 포물선, 타원, 그리고 쌍곡선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포물선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물선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야구나 뭐 이런 공 같은 걸 던지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체를 던졌을 때 날아가면서 생기는 선, 이게 포물선의 뜻이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분수에서 물줄기가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물줄기의 모양도 포물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옆에 보이는 건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하는, 우리 뭐 위성 TV를 볼 때나 그럴 때 볼 수 있는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의 이 모양도 포물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포물선 모양인지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처럼 포물선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체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물선은 뭐냐? 사실 이제 포물선은 우리는 이미 이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요런 식으로 생겼었죠. 아니면 요런 식으로 생긴 요 2차 함수가 사실은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도형들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건데, 다만 요거 우리 기하 과목에서는 이걸 살짝 90도 돌려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걸어져 있는 이런 모양도 함께 배우게 된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요 포물선이라는 건 뭐냐? 일단 요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이 있어야 돼요. 요 점을 초점, 요 직선을 준선이라고 부르는데, 포물선이라는 건 뭐냐? 요 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요 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요 P라는 점, 포물선 위의 점 P를 보면요, 요 점에서 떨어진 이 길이랑 요 선에서 떨어진 이 길이 요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포물선 위의 점을 잡아도 요 점에서 떨어진 길이와 요 직선에서 떨어진 길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 점 하나랑 선 하나가 있을 때 그 두 곳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모으면 그게
포물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물선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포물선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자, 일단은 기억하기 쉽게 우리 요 초점과 준선을 요 원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포물선이 딱 요 선과 점의 가운데 있게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뭐 P만큼 요 원점에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P, 0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요. 반대로 요 선은 0에서 P만큼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P, X좌표가 이동을 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일 때 우리는 요 포물선의 식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 두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y제곱은 4px 식 외우기 좀 어렵겠다 싶지만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x랑 y 중에 한쪽에 제곱이 붙는구나. 우리 익숙한 거는 y는 어떤 x제곱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이런 모양이 익숙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됐었죠. 이거랑 반대로 이제 y쪽에 제곱이 붙으면 왼쪽으로 벌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곱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를 봐줘야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제곱이 안 붙은 쪽에는 앞에 숫자가 곱해지는데 이 숫자는 아까 봤던 요 P 초점의 좌표 준선의 식에 등장하는 요 P에 4를 곱해주는구나. 요 사실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열려있는 이 상태는 y제곱은 4px 좀 이런 모양으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포물선에는 굉장히 신기한 요 광학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초점에서 발사된 빛이 요 포물선을 맞고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항상 요 준선과 수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요 노란색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온 빛은 무조건 요 한 초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물선은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을 앞으로 쭉 퍼뜨리는 역할이나 아니면 한 방향으로 들어온 빛을 한 점으로 모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전등 같은 것도 보면은 전구에서 빛이 빠져나가는데 한쪽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봤던 안테나, 결국 안테나는 한 점으로 신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테나를 쓸 때도 이 포물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타원인데요. 타원은 원인데 조금 찌그러졌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요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요 음식물 용기 같은 게 오죠. 이게 보통 타원입니다. 왜냐하면 원이면 제일 좋은데 이제 전자레인지가 조금 가로로 길게 이렇게 네모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넣기 쉽게 모양을 바꾸는데 그 중에 열을 가장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타원이거든요. 그래서 타원형을 많이 쓰고, 요거는 타원 은하입니다. 우리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별들이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모여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요 두 개의 중심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이라는 애는 원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 원에는 요 딱 무조건 중심이 있죠. 근데 타원은 중심이 하나가 아니에요. 중심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초점이 있고요. 거기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빨간색 이게 지금 타원인데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숫자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요런 점을 잡아도 요 길이랑 요 길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아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랑 길이가 똑같아진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요거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원에는 좀 용어들이 있어요. 장축, 단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축은 말 그대로 긴 짝대기, 단축은 짧은 짝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 타원에 보면 요렇게 지금 요 타원 기준으로는 가로로 이렇게 선분을 딱 그으면 이게 요 타원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제일 긴 선분이겠죠. 그래서 요 제일 긴 선분을 장축 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요렇게 요 세로로 이렇게 그은 게 요 안에서 그은 선 중에 제일 짧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축 이라고 부르고요. 요 장축의 길이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a가 두 개, 지금 여기가 a예요. 이 a가 될 거고, 요 단축은 b부터 마이너스 b까지니까 길이가 2b가 되겠구나 라는 걸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한 것처럼 타원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원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요 타원의 중심에서 A까지 가는 이 길이, 그리고 요 세로로 여기서 B까지 가는 이 길이, 얘랑 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파이 3.14를 곱해주면 넓이를 계산할 수 있고요. 요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x 값이 a고 y 값은 0인데요. 여기 a 제곱이 되면 a 제곱분의 a 제곱 깔끔하게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b인데 x에 0을 넣고 y에 b를 넣으면 b 제곱분의 b 제곱, 그래서 1이 되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이 일정화 되는데 그 합이 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두 거리의 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 2a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요 초점에서 요 A까지의 길이를 보면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반대로 요 오른쪽에 있는 초점에서 길이를 보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요 친구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의 길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요 어떤 점이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하면, 다시 말해 초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두 개를 각각 더하면 2a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우리 요 타원의 A와 B라는 애랑 요 C라는 요 초점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 두 길이를 더한 게 2A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A 이렇게 길이가 반띵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요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빗변의 길이는 A, 여기는 B, 요만큼은 C.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해주면 A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 A, B, C 중에 하나를 모를 때 우리 계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원에도 이 광학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타원은 초점이 두 개잖아요. 한 점에서 빛을 쏘게 되면 어디로 쏘더라도 그 빛이 반사돼서 반대쪽 초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이나 이런 걸 할 때 타원을 많이 써요. 한 점에서 충격파를 쏴서 그 충격파가 다른 한 점으로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게 할 때 이런 타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쌍곡선이고요. 이거는 그 원자로의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도 쌍곡선이 활용이 되고, 요 옆에 보이는 거는 연필인데요. 육각 연필인데, 육각 연필을 이렇게 잘라낼 때도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런 곡선 모양이. 요게 쌍곡선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 원뿔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쌍곡선은 아까 배웠던 타원이랑 거의 비슷한데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아까는 그 두 초점에서 이르는 거리의 합이 똑같다 였다면,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합이 아니라 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의 길이가 5, 여기의 길이가 2라고 하면 두 개를 뺀 숫자가 5 빼기 2니까 3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른 데 찍어봐도, 예를 들면 여기의 길이가 6, 여기의 길이가 3, 이런 식으로 돼서 6 빼기 3을 하면 다시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길이를, 거리를 뺀 값이 항상 똑같다. 5 빼기 2는 3, 6 빼기 3은 3. 요 왼쪽만 그런 게 아니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겠죠. 여기가 5, 여기가 2.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선을 쌍곡선, 곡선이 쌍으로 생긴다 라고 해서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타원은 아까 A랑 B가 바로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B가 안 보여요. 분명히 A랑 B가 있을 텐데, 이제 B는 어디 있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곡선이 잘 보면 절대로 지나지 않는 이런 선이 있거든요. 닿을랑 말랑한데 지나지 않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쌍곡선에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두 개의 점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식이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가 돼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식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이 B가 살짝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식도 아까 봤던 타원식에서 더하기만 빼기로 바뀌었다. 왜냐면 합이 아니라 차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타원이랑 반대니까 요 두 거리의 합이 아니라 차가 2a다. 아까 장축의 길이였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했을 때 a제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보면 알겠지만 a랑 b보다 c가 제일 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더해준 게 초점 c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쌍곡선도 이제 타원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한 점에서 쏜 빛이 반대쪽 점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요 그림을 보다시피 요 쌍곡선에 반사된 건 요 반대쪽 초점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요 초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빛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안 가고 반사가 돼서 반대쪽으로 간다. 그래서 타원이랑 비슷하지만 이것도 방향만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2차 곡선,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 세 개의 도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2차 곡선들의 접선, 직선과 곡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